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여행 많이 다녔지만 국내만 많이 다녔지 해외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해외라고 해봤자 울릉도 정도 간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주도도 예전에 고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가보고, 그때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국내 여행은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행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깨닫게 되고요. 자, 일단 내 집 길부터 떠나세요. 내 집 길 앞 문턱을 떠나서 가까운 데부터 여행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를 살펴보며, 내 주위를 살펴보며 나에 대한 성찰과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멀리 떠나갈수록 그에 대한 사람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마 틀릴 거로 봅니다. 때로는 너무 일이 지쳐서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여행을 뭘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쉬러, 따뜻한 햇살을 받으러, 그냥 내 몸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쉬게 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묘미는 역시, 여행의 묘미는 역시 모험이지요. 모험을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모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저는 해외여행은 안 갔지만 국내에 여러 팔도가 아닌가요? 북한은 못 갔으니까. 이게 남한에 있는 모든 어디간 대한민국의 어딘가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문화가 이게 틀려요. 그리고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해방을 도와주기도 하지요. 너무 어렵게 여행 제가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떠나고 싶은 대로 떠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몇 명과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나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을 많이 해서 혼자 하는 여행에 익숙하고 그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면 장점도 많지만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은 혼자 갈 때 여행의 장점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가는 것에 또 여행의 장점이 있죠. 저도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왜 혼자 다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와이프나 연인이 있으면 연인으로 같이 가야 재밌지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저는 대부분 이게 혼자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게 답사 형식으로 많이 예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행은 모든 게 스피드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어떻게 어디로 언제 갔다 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가서 그냥 관광만 하고 어느 패키지 관광 갔다 오면 솔직히 그런 거는 좀 그 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스키라는 겸 그렇게 갔다 오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겉만 훑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아주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익도 없고 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여행을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도 보고 파산하라는 소리하고 같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행에 한 적이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다 보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그냥 쫓겨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돈이 없고 집 얻을 돈이 없으면 저는 그 당시에 4년째 백수 생활이라서 이제 제 수중에는 이제 자산은 좀 있지만 수중에는 현금이 그렇게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집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시원을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살았는데 동생한테 얹혀 살다가 쫓겨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왕 고시원 들어갈 거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과 쉽게 연결이 가능하면서도 좀 산과 물이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양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서 거의 반년 가까이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를 처음에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삶이 뭐 이래 뭐 저거 하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고시원이 한 달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수도권이나 서울은 거의 한 달 월세가 40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하겠는데 그럼 고시원의 장점이 뭐냐면요. 보통 원룸이나 집을 얻게 되면 최소한 2년 계약으로 살아야 하는데 고시원은 한 달 간격으로 계약을 갱신을 해요. 그 말은 한 달마다 고시원이 있는 지방이면 어디든지 그게 뭐라고 하냐 호텔이 되기도 하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도 대중교통비가 아무리 비싸봐도 얼마 안 돼요. 하루 대중교통 해봤자 3,000원 이상은 어지간하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백수의 장점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고 대중교통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차를 타고 신속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없는 거를 불편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그리고 이 두 발 뚜벅이 정신으로 이거 걷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요. 그 길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으면서 가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무전 여행 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의 환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호텔에 자서 더 좋은 차에
좋은 거기 지역에 좋은 거기 그 뭐냐 그런 저기 이런 인프라가 있는 데를 다니게 되는데요. 돈이 없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좀 뭐라고 할까 내 여행 컨텐츠가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두 가지 여행을 다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 달에 여행하는데 뭐 저기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까지도 많이 써본 달도 있고요. 여행하는데 한 달에 10몇만 원 가지고 여행을 다닌 적도 있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거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차가 좋은 차에 좋은 숙식과 좋은 거기 숙박업소를 이렇게 겸비하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평소에 갈 수 없는 고비용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어떻게 보면 이게 비용을 좀 들여야 그 인맥도 좀 그게 부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그와 반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백수 생활을 지금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백수라기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굳이 요거까지는 좀 말씀드릴 건데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면 시장의 원리 같은 게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남들보다 쉽게 그게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굳이 내 노동을 해서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발생돼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카페나 이런 걸 활동을 하잖아요. 현재는 저에게 10원 한 장도 이렇게 수익은 없지만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제 사업 모델이 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다 보면 나에게 맞는 적성이 있는 투자처나 아니면 직업을 찾는 데 아주 좋아요. 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비용이 제일 적게 들은 것부터 한번 이번 시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들 때는 한 달에 600, 700씩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 때는 하루에 기름값만 해도 저는 좀 차가 컸기 때문에 그냥 전국 팔도를 하루 종일 차 타고 끌고 다니면 10만 원은 그냥 너끈히 들어가요. 요즘 기름값으로 할 때. 그리고 좋은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자면 기본적으로 좋은 데서 자면 10만 원이 넘는 숙소가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값하고 숙소값만 해도 이게 빨리 많이 들어간다는 20만 원이 들어가요, 하루에요. 그럼 한 달 내내 저는 여행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 딱 왜 700만 원이 나오는지, 6, 700만 원이 왜 나오는지 다 감이 잡히시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별거 아닌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참고로 저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 달에 한 10몇만 원 가지고 20만 원도 안 넘었을 거예요. 10몇만 원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예전에 저게 동생 집에서 그냥 서울의 도남동에 내 아파트 단지 성신여대 근처에 있는 그 한신 아파트인데 거기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환경적인 걸 잘 이용하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몸을 지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서 바로 거기 북악산 스카이웨이 길이 바로 아파트 단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 북악산 스카이웨이 길 따라서 팔각정까지 가기도 하고 어차피 이게 등산로가 다 요즘은 둘레길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연결이 잘 돼서 북한산 백운대인가 만경대인가 거기까지도 그냥 가고요. 그리고 문수봉 그리고 제가 둘레길을 끝까지 돌아본 적이 없어요. 돌라고 했는데 너무 멀어요. 오히려 저희 북한산이 의외로 커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만약에 다 매일마다 등산하고 이렇게 산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스카이길 따서 북악산을 거쳐서 북한산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하루 7, 8시간은
걷더니 그냥 산악여행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의외로 서울에는 더봉산, 북한산, 뭐 수락산, 관악산, 뭐 청계산 같은 이런 좋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사시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디든지 가까운 데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돈이 10원 한 장도 안 들어요. 그런 여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어차피 저는 동생한테 얹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밥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그 집에 있는 동생이 사놓은 과일이나 제가 빈대 정신이 아주 제가 그 투철해가지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 대신 저는 동생에게 저기 청소와 빨래 그리고 밥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저기 좀 가정부 역할로 함으로써 저기 그거를 저기 대신 해주고 저는 이제 동생으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제 좀 이런 제 생활비나 이제 이런 월세 같은 게 나가지 않게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해서 조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내 약간의 노동을 해서 같이 제 동생 윈윈을 해서 그렇게 어떤 빈대 정신을 좀 발휘해가지고 하게 되면 의외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제가 뭐 자산이 많아서 뭐 세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좀 기타 이 공과금이 많이 들어가면 게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쓰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일단 그리고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은 맞벌이를 다 하시잖아요. 그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꼭 이게 좀 내 가족은 내 손으로 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때로는 그 1년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와이프가 만약에 돈을 잘 벌면 그러면 집에서 좀 빨래들 하고 저처럼 빨래도 하고 이게 해주면 그러면서 여행을 잠깐 다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여행을 다닐 때가 끝도 없어요. 지하철로 여행을 다니게 되면 지하철 왕복 해봤자 어지간한 거리는 3,000원 이상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에 점심값 정도 밖에서 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비용이 의외로 안 들어가요. 저 같은 게 옛날에 북한산 여행이나 이렇게 관악산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기 수도권에 있는 산을. 뭐 수락산. 그러니까 지하철로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저는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북한산. 그 다음에 도봉산, 수락산, 소요산, 관악산, 남한산성, 청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산 여행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비도 안 들어가요. 바로 그냥 뒷산으로 들어가면 북악산이니까 거길 거쳐서 북한산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돈이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가요. 도시락을 싸고 집에 있는 과일이나 저기 이런 견과류나 아니면 저기 과자 같은 거를 이게 먹잖아요. 과자 같은 거 그냥 저기 그냥 가방에 싸요. 뭐 좋은 저기 등산복이 좋은 등산 가방 뭐 살 필요도 없고 집에 있는 아무 가방이나 그냥 청바지도 좋고 추리닝도 좋아요. 그대로 입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대신 물도 이제 저기 그 가져가고 그러면 10원 한 장이 안 들어가요. 하루 여행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갔다 오고 하면 거의 이제 몸이 지치도록 이제 등산을 하면 보통 해가 질 무렵쯤에 이제 들어와요. 그럼 아침 보통 9시나 10시쯤에 출발을 하면 저녁 한 5시, 4시, 아니 늦어지면 6시 그 정도에 대부분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여행이 너무 알차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때로는 이게 좀 격하게 하는 등산도 좋은데 격하게 하다가 잠시 좋은 데 있으면 멍 때리면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냥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즐기세요. 그것도 참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여행을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좀 세상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신여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역이 성신여대역이거든요, 집이. 거길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지하철은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는 이게 가고요. 북쪽으로는 의정부 위까지도 가는구나. 의외로 철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잘 이용하면 좀 가는데 시간이 오래서 그렇지
가는데 보통 이게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가고요. 정확히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연결이 되고요. 최서쪽 끝으로는, 남쪽 끝으로는 아산까지 가요. 지하철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천안 뮤트를 가지고 수원에서 대부분 끝나는 거 하신데, 수원 밑에 천안 아산까지도 지하철이 다 요즘 가요.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일과 다 끝나겠다고. 예,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가는 도중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태블릿 PC 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가요. 싼 거는 30 몇만 원짜리 모델이, 그 당시에 제가 최고 싸게 준 걸 27만 몇천 원 주고 그 당시에 샀어요. 그럼 그게 뭐 7몇 인치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삼성 거 태블릿 PC A인가? 옛날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가볍고 의외로 좋아요. 눈도 안 아파요. 이 모델이. 저기 애플 거도 괜찮아요. 그것도 써봤는데. 그럼 그걸 하나 해놓고, 그냥 요즘은 저기 뭐잖아, 이게 데이터 같은 거는 뭐 무제한으로 굳이 안 해도 저기 3G로 해가지고 플러스 5천 원 하면 뭐 저기 한 3만 원, 4만 원짜리, 내가 알면 4만 원짜리면, 저기 월 정에 4만 원짜리면 무제한 3G까지 해가지고 무제한 데이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가면서 영화도 보면서 그게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지하철 요령이 있어요. 타는 방법이. 또 책을 좋아하는 책을 보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 가서 일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때 킨텍스를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 있을 때. 킨텍스를 가면 기본적으로 저희 성신여대역에서 일산 거기 킨텍스까지 가면 저 지하철 내리고도 꽤 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왕복이,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시간 될 거예요. 왕복 시간이. 집에서 완전히 걸어서 거기 또 걸어가야 하니까. 그 지하철도 꽤 멀거든요. 그 왕복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럼 4시간 동안 저는 뭐 하냐면 이런 강의 동영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 재미가 있어요. 그게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한번 완공하면 영화 2편을 봐요. 그리고 거기 킨텍스 가서 내가 관심 있는 저기 이런 전시장 이런 데를 한번 구경하고 오면 좋아요. 예전에는 삼성 코엑스에서 그걸 많이 했는데, 요즘 삼성 코엑스에서는 별로 그런 행사가 없고 대부분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킨텍스를 많이 다녔어요. 그럼 가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비싸봤자 얼마 안 비싸요. 뭐 만 몇천 원? 비싸야 2만 원, 3만 원이야. 아무리 비싸봤자. 그리고 저기 무료로 개방하는 이런 관람 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항상 거의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삼성 코엑스에서 그걸 많이 했는데, 요즘 일산 킨텍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그럼 거기서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저 같은 인상 깊은 게 뭐 화장실이나 그 로봇 체험 그 박람회나 뭐 이런 좀 이게 저기 뭐냐 애완견 저기 이런 저기 그런 용품이나 뭐 그런 시장 관련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가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분도 안 맞는데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서울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저도 지방 여행을 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전북에 있는데 전라북도권은 한 달 다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는 의외로 저기 관광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볼 게 많은데,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볼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보면 이게 딱 한계가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한 십몇 년을 살았지만, 서울은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관광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데가 서울이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다 연계되는 수도권은 다 관광 인프라가 연결되거든요. 킨텍스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전시회가 이게 틀려져요. 관광 인프라예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대학로 와서 연극도 많이 봤어요. 이제 재미 들으면. 연극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이게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연극표 한 값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고, 근데 어느 정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좀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약간 완성도가 좀 대부분 떨어지는 대학로의 연극들이 좀 떨어져요. 내가 좀 이런 말하면 대학로에 있는 분들이 참 화내실 것 같은데 좀 약간 떨어지는 게 좀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저는 이게 좀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이런 저기 연극 저기 좀 비싼 데가 있어요. 뮤지컬 이런 데 못 봤는데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나름대로 가성비는 아주 우수해요. 그냥 영화 극장 가도 요즘 10,000원이 넘어요. 그렇죠. 요즘 극장 영화관도 많이 넘어요. 그런데 저기 대학로 극장 가잖아요. 좀 괜찮은 이게 좀 연극이 있어요. 이게 볼만한 거는 볼만해요. 한때 그걸 그쪽으로도 연극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닌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하우가 막 시대대로 그 테마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있는 산 여행, 그 킨텍스의 저기 박람회 여행, 그리고 이제 저기 대학로의 연극 여행, 그리고 이제 홍대에 가면 이게 보시면 저기 홍대는 연주회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연주회를 좀 가봤는데 좀 재미없더라고요. 솔직히 오히려 이런 홍대에 가면 저기 이런 저기 그 길거리 버스킹 공연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퀄리티가 더 높아요. 좀 이런 말 하시면 홍대에 있는 분 저기 연주하신 분들 참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저기 2만 원 정도 만 2만 5천 원 2만 원 뭐 비싼 건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돈 내고 보는 것보다 홍대에 있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무료 버스킹이 오히려 더 퀄리티가 오히려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좀 활력이 있고요. 좀 약간 홍대에 있는 거 보시면 좀 뭐라 할까 인디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약간 축 처지는 기분이 있고 좀 옛날 락 같은 거 있는데 좀 이게 저하고는 좀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제 근데 홍대를 가면 그런 게 또 많아요. 근데 여기를 가면 일단 버스킹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기 홍대 연주에 가봤자 거기도 싼 데는 10,000원에서 비싸봤자 2, 3만 원. 2, 3만 원이면 사람이 약간 이제 계산기가 두드러지는데 그냥 만 몇천 원이면 그냥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어떤 서울에는 어떤 테마가 있냐면 풍문시장이라고 혹시 인터넷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풍문시장에 가면 의외의 것들이 많이 보여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보면 옷 한 벌이 1,000원짜리 옷이 있어요. 당연히 구제죠. 당연히 구제인데 1,000원짜리 옷이 있어요. 저도 그때 거기를 거의 처음 가봤는데 이제 여행 가면서 놀랬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저기 좀 골동품 경매장도 있고 골동품 이게 시장도 있어요. 뭐 굳이 사지 않아도 가다 보면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시장은 한켠에 다방이나 이런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좀 쉬는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잘 이렇게 보고 한번 쉬면서 다니는 그것도 꽤 재미가 쏠쏠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남한산성을 좀 많이 다닐 때가 있는데요. 남한산성에 가면 거기는 이제 음식 문화하고 주변에 이것저것 볼 게 좀 많아요. 숨어 있는 것들이. 그 절도에게 안내 많이 있고. 내가 좀 호기심 있게 관찰을 하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의외로 자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요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중앙박물관이나 뭐 용산박물관 이런 데는 다 무료로 개장하잖아요. 중앙박물관은 좀 약간 지루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게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박물관이고는 제일 잘 돼 있는 게 중앙박물관이거든요. 저는 시시때때로 중앙박물관 한 번씩은 미칠 때는 한 번씩 가봐요. 그리고 경북궁에 있는 박물관도 한 번씩 가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게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장사를 해서 그런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풍수 여행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게 안목도 많이 이게 트이게 되고 시장을 보는 원리가 틀려져요. 그럼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때 여행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 내 사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좀 엉뚱한 데로 많이 흘렀네요. 예,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행의 명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 이렇게 만들고 이번 시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